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헤어지자 말하기 전에 다른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위로와 조언도 받을 겸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로 32살 흔하디 흔한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농가는 3년 조금 넘게 만났고요.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이고 제 영혼을 끌어모은 돈에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피땀 흘려 번 돈을 합친 4억으로 구했습니다. 21평형 옛날식 빌라인데 안은 전부 리모델링해서 평수보다 넓게 쓰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넓은 집은 처음 살아봐서 TV부터 워시 타워, 드레스룸에 짝퉁 에어드레서기, 그릇, 커피 머신기, 밥솥, 에어프라이어기, 공기청정기 등 모든 살림살이를 다 구비했습니다. 거기에 선물까지 더해 살림살이가 모자람 없이 들어차 있어 누구든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죠. 6월쯤에 이사를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사를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제 남동생이 30살인데 작년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서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동생한테 공평하게 해주시겠다며 동생과 같이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동생 부부가 운이 좋은 건지 저와 거의 같은 돈으로 저희 집과 비슷한 연식의 28평 집을 전세로 얻었고요. 이후 아이를 낳고 올케가 회사에 복귀할 때쯤 본인 동네에 꽤 좋은 집이 많이 나왔다는 연락을 해와서 감사하게도 동생 부부 동네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교통편도 편하고 집도 넓어 전세 끝나는 기간이 벌써 걱정될 정도예요. 아무튼 6월에 이사를 오고 쉴 때마다 계속 조금씩 치우다가 9월부터 집들이를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고 스케줄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 동생 가족,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 3명에 대학 친구 2명과 몇 명이 더 왔다 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토요일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양쪽 집안에서 결혼 얘기가 나온 상태였기에 각각 집에 인사는 갔었습니다. 해서 남친놈 부모님과도 시간을 맞춰 18일에 저희 집으로 모셨고 당일에 어머님과 남친이 왔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이것저것 만들고 시키고 해서 저녁 상차림을 해놨었죠. 원래 약속 시간보다 어머님과 남친이 15분 정도 먼저 도착했고 그때 마침 국이 제 입맛에 약간 짠 것 같아 물을 조금 더 넣고 끓이고 난 후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시작했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차와 과일을 내갔는데 그놈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아주 우아한 목소리로 땡땡이는 가정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구나. 국에 수돗물을 넣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남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저희 집 배경이 있어서였습니다. 저희 집이 군인가족인데 아버지가 장교로 예편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인가족은 대부분 시골에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시골이라 할 수 없지만 저는 경기도 촌년입니다. 파주는 제가 어릴 때 엄청 시골이라 지하수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정수기도 별로 없을 때였고 저는 어릴 때 논두렁에서 뒹굴고 찔레꽃 줄기를 까먹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갔는데 제가 대학 갈 때는 교통편이 워낙 잘 되어 있어 통학을 했고 이후 취업하면서 서울로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여전히 국 끓일 때, 밥할 때 모두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시는 물만 정수기로 마시고요. 저는 나름 서울에 살다 보니 집 수도에 모두 필터를 끼고 살고 있고 정수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0ml 물을 식혀서 먹고 있죠. 아무튼 그런 배경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순간 어버버 하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기분이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남친놈한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전에 나도 집들이 왔을 때 놀랬었어. 어떻게 수돗물로 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네가 계속 시골에 살아서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제가 몰랐다 치더라도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닌가요? 남친 말을 듣는데 우리 부모님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인데 굳이 유치해서 하고 싶진 않지만 집안으로 따지면 우리 집이 훨씬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어머님이 저한테 가정교육 얘기를 하시면서 그 뒤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주 시골 촌년이라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세도 아파트 값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저는 제가 사는 집에 엄청 만족하고 있거든요. 방도 3개나 되고 저희 동생 부부도 아이가 있는데 빌라에서 살고 있어 넓게 사는 거라고 엄청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남친이 그대로 몸만 들어오고 남친 전셋집은 전전세로 줘서 월세를 받자 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셨던 건지 어머님이 저에게 어떻게 신혼살림을 쪽팔리게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시작하냐며 성격이 좋은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둘이 돈을 합쳐서 아파트에 살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안주하고 사냐며 시골에서 살아 그러냐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열이 받더라고요. 당시 제가 어버버 하다가 찻잔을 떨어뜨리며 표정이 바뀌니 남친놈이 눈치를 챈 건지 조금 있다 일어났고요. 이후 전화 한 통 없다가 제가 일요일 퇴근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저한테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건 본인 어머니 말씀이 맞다네요. 그건 엄마 말씀이 맞는 거야. 근데 네가 너무 불쾌한 표정을 지어서 당황해서 나왔어. 그렇게 어른한테 표정을 지으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너희 부모님 욕먹이는 길이니 다음에 뵐 때 꼭 해명해. 하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한테도 저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 잘못했으니 다음에 만났을 때 꼭 사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답니다. 그렇게 다시 전화를 끊었는데 또 열받는 거예요. 왜 그 순간 받아치지 못한 건지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바보 같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남친놈을 만나 너무 다다다 한꺼번에 쏟아내서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집도 어디 가서 꿀릴 집안 아니야. 부모님도 배우실 만큼 배우셨고 따지고 보면 니네 집보다 더 잘 살아. 연봉도 내가 더 많고 직장도 내가 더 좋고 너는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결국 네 얘기는 어머님이 직설적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본 말의 뜻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냅다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내 앞에서 우아 떨지 마. 가짜느니까. 라고 하고는 나와버렸네요. 그러고 나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후 집 앞에 와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토요일부터 헤어지겠다 마음을 굳혔는데 술을 마시고 나니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나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정말 다른 분들은 다들 정수기로 음식을 하시나요? 진짜 뻥 안 치고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신다 치더라도 올케는 완전 서울 사람인데 조카 음식도 그냥 다 필터 낀 수돗물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평소 제가 다른 사람 집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요. 가정교육을 운운한 것 자체가 선을 넘었다 생각하기에 답이 어떻든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지만 진심 궁금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은 본디 바르게 자라 모든 사람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는다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 같은 인간의 말을 듣고도 신중히 곱씹어보고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돌아보는 거죠. 가정교육이요. 님이 잘 받아서 지금 이런 글까지 쓰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쾌한 티를 팍팍 내며 나가라고 쫓아냈을 겁니다. 님께서 어버버 하신 것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대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상식을 벗어난 말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가 막혀 그랬던 거니까요. 앞으로는 누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만들면 상종하면 안 될 부류구나 하고 빠르게 상황을 정리한 후 관계를 종료하시길 권합니다. 님이 실수하신 거 없어요. 타인에게 상처를 준 건 그 사람들이니 이럴 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빠르게 털어내면서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잘하면 쥐가 하지 그랬대요. 수돗물로 라면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다들 잘만 살아요. 말끝마다 시골시골거리면서 본인들은 어디 강남에라도 사시나. 그 아줌마 말하는 거나 남친놈이 말하는 걸 보니 그냥 콩콩 팥팥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게 뻔히 보이니 하루빨리 끝내는 게 나을 듯 하네요. 세 번째. 예비 시모가 저렇게 배려 없이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걸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행운이네요. 쓰니 남친도 똑같고요. 결혼하면 어쩔 뻔했어요. 정수기 물로 밥을 하기도 하지만 수돗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번째. 기껏 맛있는 밥 해드렸더니 입으로 응가를 한 무더기 싸고 가셨네요. 모전자전인 거 아시죠? 가정교육은 남자 쪽 어머님부터 잘못 받은 듯 합니다. 사소한 일의 뿌리부터 흔들려는 사람들이랑은 엮이지 마세요. 다섯 번째. 난 또 아들 결혼하는데 집이라도 해주고 큰소리 치는 줄 알았네요. 반반 결혼해서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좋게 얘기해도 될 걸 굳이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다니요. 이건 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무례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갑질할 정도의 재력과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